제가 사교육 기업의 총수 아닙니까? 저희가 회사를 10개나 넘게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갑자기 사교육이 절벽이 일어날 거다.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어느 한순간 빵 떨어져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미래를 놓고 보면 정말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의 모순이 너무나 심각한 나라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오신 우리 학부형들의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여동생이 4명 있는데 첫째 여동생이, 그 여동생의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그야말로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내가 봐도 우리 조카지만은 초등학교 때 보니까 머리가 엄청 뛰어나, 공부도. 근데 얘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절대 응감이라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대회 나가면 맨날 1등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얘 음악 시키겠다 그러더라고요. 잘하고 막 1등하고 이러니까 예원 합격하고 이러니까 계속 바이올린 했어. 그래서 서울예술고등학교 수석 입학, 서울음대 기악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럼 지금 막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하고 있냐? 아니에요. 걔가 해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빡빡하니까 서울대 다니면서 경영대 복수 전공. 그래서 서울대를 졸업장을 2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대 로스쿨 가서 이번에 변호사 돼 있어요. 근데 맨날 저한테 예삼촌 이러면서 막 한 번씩 막 카톡 보내고 욕을 드립다 보내. 이씨 더러운 세상,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하는데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지금 수습하고 있으니까 300만 원 받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30대 초중반 젊은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스펙이 화려하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1970년대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이었어. 다산다사,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고 위에 늙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먹여 살리는 데 대한 부양 책임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여기 어린애가 엄청 많이 태어나줬기 때문에 14, 15년만 있으면 다 생산 연령층으로 들어가니까 경제가 활력이 조금만 있으면 빵빵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런 구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2000년대까지 점점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종 모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종 모양이 가장 생산의 관점에서 활력이 있는 거예요. 생산 연령층이 제일 많으니까 15세부터 64세. 그래서 이렇게 약 30년간 평균 10%가 넘잖아요. 30년을 평균 10%를 넘는 고도성장은 인류 역사에서 한강의 기적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죠. 그럼 이 강국이 잘 갈 수 있느냐? 이 처음에 인구 정책을 너무 잘못 썼어요.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출산성책을 썼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는 막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다 지금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료기술이 너무 잘 발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1등이거든요. 안 돌아가셔. 베이비붐에다 많이 태어난 데다 돌아가시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먹여 살려? 지금 우리 애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뭐 10대 후반에서 20대라면 앞으로 딱 30년 뒤에 40대 중후반 50 그 사이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활력 있게 일하고 뭔가 제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절대로 못 건다. 왜? 그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야. 모양이 이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역피라미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인구 구조는 우리나라만 지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부양비가 100이 넘어가는 어이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40대에서 65세 은퇴할 때까지 소득의 70% 내지 80%는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장비로 다 내야 돼. 안 그러면 돌아가시지도 않는 이분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이후에 저성장을 해서 지금 2% 이제는 막 1%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봤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입제도의 모순이다, 검찰 개혁이 되니 안 되니 이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되어봤자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층, 이게 15세부터 64세 사이. 결국은 이거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우리 답인데, 우리나라가 1960년 이때 되게 못 살았죠. 한 4천만도 안 되는 인구였지만은 그때 생산 가능 인구가 1,30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애 많고 노인 좀 있고 먹여 살린다고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총 부양비는 82%나 됐어. 그런데 2018년이 우리나라가 생산 연령층이 제일 많거든요. 5천만 인구 중에 약 4천만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경제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들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구 부양비가 이때하고 비교하면 37%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제가 이때까지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2067년 얘들이 은퇴해서 이제 나갈 때쯤 내지는 은퇴 직전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 생산 가능 인구가 17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부양비가 120이나 되는 엄청나게 위험한 사회로 가면서 잠재 성장률은 1%로 떨어지고 심각해진다.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대안은 뭐냐. 이 제도 하에서 대학 잘 가려고 무슨 스카이캐슬을 하든지 뭐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저는 그게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으냐? 아프리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적어도 동남아. 거기에 인구 구조는 아직도 피라미드거든. 이거 훨씬 우리가 앞선 비즈니스 많이 했잖아. 그걸 이식시키면 그냥 어마어마한 재벌이 될 수 있어. 아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어렵다. 지금 당장 우리 조카가 그런 화려한 스펙에 바이올린도 하고 서울대 경영대 고대 로스쿨에 변호사까지 하고 예삼촌은 X발 죽겠다 이런 카톡이나 맨날 보내고 앉아있어.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가 만만치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 부모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부모의 시대는 일시적인 특이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30년간 고도 압축 성장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매년 10%씩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대학 졸업하면 서로 데려가려고.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막 계열사를 맨날 만들어. 그래서 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계열사 가서 사장하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대학을 잘 나오는 게 곧 성공이었어. 부모의 시대는 명문대 진학 이꼴 성공.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에 다 가고 그래서 한국적인 치열한 입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애들 중고등학교 보내니까 자기가 그 경험을 해나오니까 우리 애들 시대도 대학 잘 나오는 게 중요할 거다 생각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큰 산업이 돼버렸죠. 한국의 사교육은 고도 압축 성장, 한강의 기적이 만든 또 하나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교육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었다.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미 경제 성장률 2%에서 0%를 향해서 가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인구는 곧 감소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역피라미드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 거기에다가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해지느냐. 아예 노인만 가지고 따로 부양비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2000년에는 10%밖에 안 됐어요. 2020년 내년이 21%밖에 안 되는데 이게 비약적으로 2050년 여러분들 2050년 여러분 자녀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 그때 77%나 돼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넘어가면 이제 노령화 사회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초노령화예요. 그때 부양비가 이거밖에 안 됐는데 20년 만에 2배 늘었죠. 여기 30년 만에 이거 3배 이상 늘었어요. 77%.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67년 이 문제 2067년에 가면 직장 생활하는 이 아저씨들 30, 40대들 어깨에 아새끼 한두 놈, 와이프, 노인 거의 2놈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생산 방식으로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천재가 나와요.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 부양비를 견딜 수가 없게 된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역량이 어디 숨어있는지 그걸 찾아낼 것인지 아니면 아프리카로 갈 건지 뭔가 이런 결단을 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이 상황에 맞다. 이제 뉴칼라의 시대가 온다.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 지니 로메티라는 IBM 회장이 2017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한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그래서 우리는 화이트칼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대학 잘 보내려고 하지만은
이 화이트 칼라 직업의 50%는 곧 다 없어진다. 그러면 4차 산업은 이제 AI에 의해서 결국은 블루 화이트가 아닌 뉴 칼라의 시대가 나온다. 4차 산업의 AI, 빅데이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을 갖추어 있는 계층, 이들의 칼라를 우리가 뉴 칼라라고 하자라고 지니 로메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AI 시대의 뉴 칼라는 실무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학력과 무관하다. 컴퓨터 공학 출신들은 대학 어디에 관계없이 지금 다 기업에 뽑혀가요. 그 다음에 코딩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요, 그냥 코딩 교육만 하는 학원만 제대로 굴려도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이 강남 일대에서. 왜? 앞으로 그쪽으로 다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직무가 어떻게 급변하느냐. 20년 안에 미국을 놓고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다. 중간소득층의 단순 업무 일자리는 거의 없어질 거다. 2017년에 우리나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이 되면 단순 노무자 같으면 현재는 AI에 의해서 25.9%가 대체되는데 90%가 다 대체되고, 그 다음에 판매직 11%인데 이것도 74%, 관리자도 49% 날라가죠. 전문가 관련 종사 56% 날라가죠. 사무직 61%, 서비스직 75%.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이런 거 실컷 해봤자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안 망할 한계는 있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막 대한민국이 지금 다 꽂혀 있는데, 의사 요건 좀 안 망할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인구 구조의 특성상 노인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누구나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생산의 개념이 바뀔 거다. 쉽게 말하면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여튼 돈이 되면 그다 생산해. 그러니까 뭔가 돈을 늘려야 되는데 그 뭘 만들어 가지고 또 더 만들든지 뭐 유통을 해서 중간에 마진을 만들든지 이건데, 이 생산 개념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런 형식의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다 4차 산업에 의해서 상당히 AI나 많은 것에 의해서 대체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는데요? 놀아야죠. 노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가가치가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다. 벌써 이 노는 것도 기업화가 돼 가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이런 쪽의 회사들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SM 같은 경우. SM이 지금 얼마냐면 8천억 합니다. 시가 총액이. 지금 방탄소년단은 2조 3천억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얼마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노는 것이 생산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글로벌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멈춰 있으면 답이 없다.